한번 보기만 하면 평생 생각도 안 해봤던 체스가 갑자기 두고 싶어진다는 바로 그 드라마. 체스에 대해서는 1도 몰라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다는 바로 그 드라마. 퀸스 갬빗. 여기저기서 너무 추천을 많이 해서 지금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이 영상을 보면 드라마를 볼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갑습니다. 이순국입니다. 퀸스 갬빗. 진짜로 체스 하나도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저 봤어요. 정말 흥미롭게 끝까지 다 봤는데 저는 체스를 둘 줄 알아요. 둘 줄 아는 입장에서 몰라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의 뻥이에요. 뻥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영업이에요. 몰라도 볼 수 있지만 모른다면 제대로 이해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지점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물론 체스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도 퀸스 갬빗을 재밌게 보신 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 중에 혹시나 작품을 보다가 난 체스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나는 이미 봤는데 체스를 몰라도 재미가 있었다, 혹은 나는 단언컨대 체스를 모르고 이 작품을 봐도 재밌게 볼 거라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 두 종류의 분이 아니신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퀸스 갬빗이라는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체스 지식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보시면 드라마를 보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스란 무엇인가? 체스는 장기 같은 거예요. 서양 장기. 하지만 장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합시다. 판 위에서 흑색 말, 백색 말을 놔둬요. 서로 돌아가면서 네 색깔 말을 움직여요. 그래서 목표는 상대방 왕을 잡는 거예요. 땅 따먹기를 하면서 상대방 말 따먹기를 해갖고 종국에는 왕을 따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쉽죠? 그게 기본이고요. 작품을 보시다 보면은 드라마 초반부에 체크, 메이트 이런 말들이 나와요. 체크는 경고예요. 경고. 체크. 야, 너 이 다음에 왕 죽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체크를 당한 사람은 상대방 말이 내 왕을 잡을 수 있는 요 사이를 방해하던가, 나를 위협하는 이 말을 먹던가, 아니면 왕을 피신시키던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면 왕이 죽으니까. 이게 체크고, 메이트는 체크메이트의 줄임말인데 이건 사형 선고예요. 야, 체크인데 너 이거 막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지? 네가 뭘 해도 이 다음에 너 왕은 죽어. 무조건 네 왕은 죽게 돼 있어. 알지? 인정하지? 체스를 둘 줄 안다면 인정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체크메이트예요. 요런 용어가 작품 초반부에 나오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어드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후반부에 설명이 되긴 하는데 그 후반부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사람을 좀 답답하게 만들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휴전이에요. 머리를 쓰면서 상대방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드전하자, 휴전하자 라고 하면은 지금 이 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둘이 쉬고 다음날 다시 경기를 재개하는 거예요. 그걸 어드전이라고 불러요.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용어는 요 정도만 아시면 볼 때 큰 무리 없이 볼 수 있고요. 보시다 보면은 이 체스판에 올라오는 말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이 말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이동하느냐까지 아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꼭 이 이동이 아니더라도 가치와 이름 정도만 아셔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역시 알려드릴게요. 작품을 보시다 보면은 룩, 비숍, 나이트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해요. 왜냐면 얘네가 실질적으로 많은 활약을 하는 애들이라서 그래요. 룩이라는 친구는 성벽같이 생겼어요. 동그란데 성벽들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비숍이라는 애는 뾰족하게 도움 지붕이 달려있는 느낌이에요. 비숍. 주교라는 뜻이죠. 주교. 성직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이트. 기사가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말. 문자 그대로의 말 형상이 나이트입니다. 모양만 아시면 돼요. 이름이랑. 이 룩, 비숍, 나이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모르셔도 돼요. 전혀 모르셔도 돼요. 중반부에 체스를 실제 두는 장면이 꽤 많이 등장하는 연출이 한두 개 정도 있거든요. 그때 말고는 말의 움직임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룩, 비숍, 나이트가 중간 보스급의 실질적인 맹활약을 하는 좋은 가치를 지닌 말들이다. 얘네가 잡히면 잡힐수록 나는 쓸만한 무기를 많이 뺏기고 있는 거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 룩, 비숍, 나이트는 쌍으로 존재해요. 내가 흑색이든 백색이든 나에게는 두 개의 룩과 두 개의 비숍과 두 개의 나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 잡힌다고 해도 하나가 있으니까 큰 무리 아니에요.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은 얘네가 나올 때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들은 김에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룩, 성벽 모양의 요 친구는 우리 편이 막고 있지만 않으면 십자 모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십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고 가다가 상대방 말을 먹으면 거기에 멈춰야 돼요. 비숍은 룩처럼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대각선으로만 움직여요. 나이트는 십자 모양 중에 한 칸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방향을 따라서 대각선으로 좌나 우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한 칸은 일직선으로, 한 칸은 대각선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우리 편이든 상대방이든 건너뛰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상대방 말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최종 도착점에 있는 상대방 말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봐요. 내가 말했죠. 이건 안 듣는 게 낫죠. 오히려 복잡하죠.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면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 나오거든요. 참고하고 보시고요. 그거 찾아보기 귀찮다.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룩, 비숍, 나이트는 2개씩 갖고 시작하고요. 얘네는 중간 보스급의 실질적인 맹활약을 하는 좋은 카드들이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다음 킹, 왕이 있어요. 얘를 먹으면 끝난다 그랬죠? 이 친구는 전후, 좌우, 대각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한 칸씩만.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한 칸씩밖에 못 가기 때문에 도망을 가고 싶어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하고 싶어도 제약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중간 보스급 애들이 많이 활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해도. 왕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 많이 못 움직이니까 한 번에. 그 말은 뭐겠어요? 킹은 최종 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지만 게임을 할 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정서적 최종 보스는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여왕, 퀸입니다. 퀸. 킹처럼 전후 좌우 십자 모양 그리고 대각선 다 움직일 수 있는데요. 얘는 우리 편이 막고 있지만 않으면 제한 없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당연히 중간에 보이는 상대방 말 먹을 수 있고요. 먹으면 거기 멈춰야 되는 거고요. 아까 그 이동 동선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룩하고 비숍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신다면 그냥 제일 센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퀸이 그냥 무조건 제일 센 말이기 때문에 작품을 보시다가 퀸을 잃었다, 퀸을 먹혔다 라고 하면은 아이고 어렵겠네, 어쩌다 퀸을 먹혔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반대로 퀸을 희생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우 당돌한데? 저돌적이야? 퀸을 내주고 작전을 편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퀸이라는 존재가 강력한 말이에요. 체스에서. 여왕이 짱이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중요한 애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 말고 생각보다 많이 듣게 되는 안 중요한 말의 이름이 하나 있어요. 폰이라고 있어요. 폰. 쫄병입니다. 쫄. 제일 많아요. 얘는 8개나 갖고 시작해요. 처음 시작할 때. 얘네는 제일 처음 한 번 움직일 때만 2칸씩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무조건 앞으로 한 칸씩밖에 못 가요. 무조건 앞으로밖에 못 가고 한 칸씩밖에. 굉장히 제약이 많죠. 잡아먹을 때도 앞에 있는 애 못 잡아먹어요. 얘는 한 칸씩만 앞으로 가고 잡아먹어도 대각선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제약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얘네가 하는 일은 고기방패. 굉장히 움직이기 힘든 애들이지만 많기 때문에 얘네를 또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상대방을 조금씩 조여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 폰으로 뭐를 자꾸 한다, 폰으로 뭔가 해냈다 하면 저 타격이 좀 있겠는데 상대방한테? 폰으로 저런 걸 한다고? 끈기 있게 지형을 만들었어.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폰은 쫄병이다. 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은 일단 작품 보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가치를,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서 보셔도 문제는 없거든요. 문제는 없는데 중간에 한 2번 정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정도는 저거는 처음 보는데 하실 수 있어요. 처음 보는데 설명을 안 해주는 게 뭔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거까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작품을 보다 보면은 캐슬링이라는 단어가 가끔 등장해요. 작품의 비주얼로 구현도 되긴 하는데 이게 뭐야 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왕 그리고 룩 있었어요. 성벽. 얘네가 게임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움직였으면 중간에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닌데 여기서 요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물론 요 사이에 내 친구들이 없어야 돼요. 이게 작품 중에 한 번 등장해요. 이거는 왕을 구석으로 움직여서 보호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룩이라는 친구를 구석에서 끌고 나와서 이동시키려는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잠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름도 안 외우셔도 돼요. 프로모션이라고 안 나와요. 나오나? 제 기억으로는 안 나와요. 나오면 그러려니 하세요. 이 프로모션은 근데 비주얼로 한번 구현이 돼요.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따로 설명은 안 해줘요. 뭐냐면 아까 우리 말한 쫄병이죠. 쫄병. 제일 별거 아닌 애들. 이 폰이라는 쫄병들이 잡아먹히지 않고 계속 한 칸씩 한 칸씩 앞으로 가서 끝까지 상대방 진영 끝까지 도착을 하잖아요. 거기 도착하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왕을 제외한 상급 말 중에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그만큼 폰이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많이 나오지도 않는 일이고.
하지만 그걸 해냈다면 얘는 다른 말로 승급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폰이 끝까지 가면 퀸으로 변신을 시키죠. 제일 센 말이니까. 이걸 아셔야 보실 때 오, 저게 됐어, 저걸 해내네 하고 감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쫄따구가 끝까지 가면 상급 말 중에 하나로 변신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제일 센 퀸으로 변신을 시킨다 라는 거는 기억하고 계시면은 분명히 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퀸스 갬빗을 이해할 정도로만 정리한 체스의 기본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보면서 떠올렸던 것들을 정리한 거니까요. 아마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기억하고 계신다면 보실 때 요소 잠깐 지나가는 것도 캐치하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에 퀸스 갬빗 보러 가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순국의 이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